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최근에 금융시장을 보게 되면요, 흥미로운 이론 한 가지가 세상에 화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현대통화이론 또는 현대화폐이론으로 불리는 MMT 이론이 바로 그것인데요. 자, 최근에는 이 MMT가 미국 정가의 핫 이슈로 부상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다루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증시 토크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미국의 저금리와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떠오르고 있는 MMT에 대하여 오늘 증시 토크에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MMT, 현대통화이론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해야 되겠죠. 자, 현대통화이론은요, 요게 이제 개념이 좀 발칙합니다. 예전에는, 예전에 이제 통화이론은 정부의 재정과 그리고 세수, 뭐 이런 부분이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정부가 세입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 그거보다 더 과도하게 세출, 재정 적자를 만들면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이게 이제 전통적인 통화 이론인데, 자, 이 MMT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통적 통화 이론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발칙합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단을 보시게 되면요, 기축국의 경우, 재정 적자를 키워도, 재정 적자를 키운다는 얘기는 경제 부양책을 계속 돈을 찍어서 재정 적자를 통해서 계속 이어간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문제될 게 전혀 없다. 겁먹지 말고 돈을 찍어서 또는 국채를 찍어서 그 돈으로 경기를 부양하라 하는 게 현대 화폐 이론입니다. 와, 근데 우리가 정통적인 화폐 이론 또는 고정관념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현대 화폐 이론대로 하게 되면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죠. 돈이 시장에 무한대로 풀리게 된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이 벌어져서 물가가 속등하고, 심한 경우에는 베네수엘라처럼 길거리에 화폐가 막 휴지 조각처럼 이렇게 돈이 그렇게 굴러다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최근 10년 동안 보게 되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을 보게 되면, 자, 미국에서 돈을 엄청나게 찍어댔죠. 양적 완화를 통해서 보는 통화가 엄청나게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저인플레이션, 저물가,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금리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올해 연말에는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그 시장 전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연준의 금리 선물을 토대로 해서요, 금리 인상 인하 확률을 예상하는 FOMC 마켓워치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그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올해 연말 기준, 올 연말 기준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25%까지 높아졌습니다. 와, 이게 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오늘 조회를 해봤더니 25%까지 높아졌어요.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자, 돈이 풀리고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물가도 상승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전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MMT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 앞서 언급드린 대로 미국이 저물가 그리고 금리 저금리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지금 왼쪽 화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요 회색
영역 이유를 보시게 되면은, 자, 물가가 전반적으로 물가 안정돼 있죠. 뭐 과거 그 이전 10년에 비하면은 물가 수준이 한 단계 레벨 다운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의외예요. 자, 그리고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요, 뭐 장기적으로 우하향해 왔다가 최근에 반등을 하긴 했는데 아직도 3% 언더에 있는 저금리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MMT를 주장하는 학자들, 그리고 MMT를 주장하는 미국의 정치권, 대표적으로 민주당의 샌더슨, 지난 그 미국 대선 때 돌풍을 일으켰던 분이죠. 그분도 MMT를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따지고 보면 MMT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자 엄청나게 키울 테니까 연준은 금리 올리지 마라. 그게 MMT하고 많은 부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미국의 민주당 뭐 진보 쪽이 MMT를 주장한다고 하는데, 그 MMT는 미국의 공화 민주 가릴 것 없이 다 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요, 자, 주류 학계에서는요, 이거 MMT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친 거 아님? 왜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기축국, 달러, 뭐 엔화, 뭐 유로 이런 기축국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무한정 찍어내고 국채를 무한정 찍어내서 경제를 띄우려고 하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파월 의장도 재정적자가 문제되지 않는다, 뭐 재정적자를 무한히 키워야 된다,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잘못됐다, 틀렸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 요분은 좀 더 세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MMT는 쓰레기. 세죠. 예전에 우리 그 개그 프로 보면 그 어떤 개그맨이 최민수 씨 흉내내면서 MC계 쓰레기 뭐 그랬었는데, 레리 핑크 회장이 MMT는 쓰레기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이게 사실 그렇죠. 자, 뭐 아무리 기축국이라도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국채를 엄청나게 찍어내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어느 순간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고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한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이미 오랜 기간 MMT와 비슷한 정책들을 써온 기축국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재정적자가 만성화되어 있다는 것은 오랜 이야기죠. 그래서 뭐 미국은 재정적자를 뭐 다른 나라에 뭐 금융투자를 통해서 벌어온다라든가 뭐러한 여러가지 설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미국의 재정적자 예상치가 2019년에는 9,810억 달러, 2020년에는 1조 달러가 넘어가네요. 그리고 2021년에는 1조 1230억 달러, 2022년에는 1조 2760억 달러. 와, 이건 뭐 점점 커져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해서는 이러한 재정 적자를 아예 노골적으로 만성화했습니다. 제 기억에 미국 재정 적자가 흑자를 보였던 시기는 클린턴 대통령 때 잠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적어요.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자, 1990년 이후 현재까지 뭐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20년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죠. 일본이 버블이 붕괴되면서 그 버블 붕괴된 것을 메우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경제를 억지로라도 부양하고, 그러다 보니 GDP 대비 국채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996년에는 뭐 100%도 안 됐는데 최근에 보면 이게 250%가 넘어가 있어요. 엄청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저금리, 예, 거의 뭐 제로금리죠. 그리고 저물가, 물가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지경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자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속등하면서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축국들이 MMT 유사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가에서 MMT를 아예 노골적으로 하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MMT 논란 속에서 잊혀지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금융시장의 핫 이슈인 작년에 미국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되면 뭐 경제가 몰락하고 뭐 위기가 오고 그런 이야기 기억이 나시죠?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한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되면은 어떤 시나리오로 생각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드렸죠? 예,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되면 그것을 일종의 트리거, 예, 트리거로 삼자. 이게 트리거긴 트리거인데 어떤 트리거냐? 시한폭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당장에 한 달 뒤에 터질 수도 있고 또는 2년 뒤에 터질 수도 있고 그럼 알 수는 없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이 미국 장단기 스프레드 같은 경우 자, 저금리 그리고 저물가 요 상황 속에서 MMT 조건이죠. 예, 그 상황에 하에서 올해 들어서 금리가 좀 이제 인하되는 분위기가 나타나니까 장기채, 단기채 금리 모두 하락하면서 그냥 옆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옆걸음. 대략 한 14bp 요 정도 선에서. 자, 그런데요. 요렇게 이제 간당간당한 상황이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예, MMT로 인해 가지고 국채 발행이 늘게 되면은 장기 금리가 간헐적으로 싹 올라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장단기 스프레드도 살짝 올라가고 예,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비슷한 모습이 그 90년대 중후반에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상황. 예. 이게 이런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 장단기 스프레드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마음은 놓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을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만약에 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예, 트럼프 대통령 매우 노골적으로 예, 지금 재정 적자 키우고 있잖아요. MNT 이론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국가 부채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뭐 지금 당장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점점점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예,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간헐적으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 꼭 나올 겁니다. 자, 미국 디폴트 가능성. 예. 지금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지만 2013년에 미국 디폴트 난다고 예. 시장이 막 쿨렁쿨렁 거렸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의 결론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MMT 이야기하니까 막 빙글빙글 돌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MMT의 논리적 근거인 저금리 저물가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한동안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면서 증시의 부담은 한동안 뭐랄까 좀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적어도 뭐 긴축 정책 쪽으로 연준이 방향을 갑자기 틀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하지만 미래 언젠가 예, 금리가 갑자기
샥 치고 올라간다? 그럴 경우에는 미국에서 디폴트 리스크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잠재적인 리스크니까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앞으로의 긴 시간에서 예, 미국 시장 그리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보는데 저 MMT 논란과 그리고 미국의 금리 추이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 그리고 미국의 물가 이러한 부분은 연준이 완화적 정책을 취하느냐 긴축 정책을 취하느냐 그 중요한 기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마치기 전에요. 이쪽 위쪽에 카드로 해가지고 자 장단기 금리차 그 관련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남겨놨던 영상, 예, 장단기 금리차의 새로운 해석, 뭐 시한폭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영상 카드도 위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 증시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청자님들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 감사드립니다. 자, 저의 증시토크 제작에 큰 힘과 응원이 되기 때문에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꾹꾹꾹 많이 눌러주셔서 예, 많이 저에게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증시토크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